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하락했는데 나스닥의 낙폭이 강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나스닥의 하락 이유는 법인세 언급을 했다라는 거, 그게 아마 영향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도 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보면 미국 시장의 미국 미국채 금리가 우리 시장 마감 후에 1.589%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그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좀 긴장감이 좀 돌기 때문에 안 좋은데, 다행스럽게도 유럽의 경제 지표, 제조업 지표하고 서비스업 지표도 좋았고, 독일이 봉쇄를 취소한다라는 총리의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수에즈 운하에서 선박 하나가 자초되면서 유가가 또 급등했죠. 네.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유럽 쪽이 끝날 때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도 또 소폭 하락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재무장관의 법인세 그거 하고, 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독점 금지를 강하게 주장했던 그 인물을 위촉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기술주를 여전히 저가 매수 기회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하락한 최종 마감 지수가 모양이 좋지 않은데요. 지금 독점 금지나 법인세 때문에 빠진다면 저는 매수 기회로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을 빼면 현재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기술의 발전이 지금 현재 전체 경제에, 그리고 그 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술은 계속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이 또 워낙 오를 땐 또 빠르게 올라주고 그런 또 경쾌한 면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통 산업 쪽보다는 기술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니까 빠질 때 이렇게 좀 싸다고 생각될 때는 계속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중국 기업이 회계 기반 위반 시 퇴출시킨다는 법령이 통과되었는데요.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외국 기업 책임 강화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법률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전 정부와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했는데, 관세도 계속 유지하고 이 법률도 유지를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텐센트하고 알리바바가 많이 빠졌죠. 어제는 미국 시장에서 텐센트 뮤직이 27%나 급락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그 회계 감사에 관련된 거를 3년 연속 지키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라는 건데, 퇴출시킬 때 이 기업의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고를 해야 돼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실행은 확정이 된 거고, 그거를 좀 자세하게 검토해가지고 뭐 보고하고 이런 실무적인 부분만 지금 현재 검토하는 거라서, 아마 이게 나오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거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작년에는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제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매도하기 싫고 뭐 이러니까 유예를 시켜달라, 아니면 왜 자꾸 그러느냐 불만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겠죠. 매도를 하면 미국에서 중국에 투자를 하려면 중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중국에 가서 아니면 홍콩에 가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럼 달러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달러 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왜 이 중국 기업을,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이 중국 기업을 퇴출시키느냐,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 시장은 안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오히려 미국 시장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 국채 금리가 급하게 내려오다가 안정을 찾았는데 혹시 더 빠졌을 때 우려할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금리가 오를 때 오른다고 안 좋다고 했다가 이제는 또 내리니까 내린다고 또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금리가 많이 급하게 올라가면 당연히 안 좋고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급하게 많이 떨어지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인플레를 두려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려하는 건데,
물가 상승 쇼크, 금리 인상 쇼크가 있는 거죠. 그 금리 발작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닌데요. 이 미국채 금리는 안전자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많은 돈이 안전자산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뭔가 위험이 포착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채권 시장에서는 큰 돈들이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더 안 좋거든요. 그때는 진짜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긴장하는 건데 보통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니까 주식시장에 좋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긴축이니까 시중에 자금이 줄어드니까 주식시장이 내린다라고 하는 게 이론적인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가 내린다라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좋고요.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물가도 오른다,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최근에는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빠르게 올라갔다가 멈춰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급격하게 다시 떨어지게 되면 어떤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금리 하락을 조금 긴장해서 보는 겁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은 상승을 했는데요. 왜 미국과 반대로 움직이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 요인은 법인세 때문이지 않습니까? 독점 금지 관련된. 우리나라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당연히 아무 상관없는데 어제 근데 일본도 많이 빠졌고 유럽도 빠졌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덜 빠졌다는 얘기고 오늘은 일본이 1% 넘게 올랐고 그리고 중국도 방금 말씀드린 그 퇴출 뉴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오르긴 했는데 제가 시작하면서 오늘 시장이 올랐지만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예, 그때 기관들이 매수를 했는데 그때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 내일 국민연금에서 기금운용회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조절할 것이다. 근데 그게 매수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12시가 조금 넘어서 국민연금 측에서 그런 걸 논의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갑자기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예. 근데 초반에 그 기관들이 주식을 이렇게 가파르게 매수하니까 그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다가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죠. 그러다가 다시 매도를 하니까 선물이 내려오는데 오전에 바닥을 쳤던 때까지 내려오진 않았어요. 근데 지수는 이미 이까지 내려와 버렸거든요. 오늘 주 매도 세력이 연기금이죠. 네, 연기금인데 코스피 시장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뭐 국민연금의 결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출렁 거렸죠. 근데 그거가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 양을 매도를 했는데 어제까지 잘 오르던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많이 팔았을까요?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차익 실현을 할 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매도를 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또 기관들은 또 코스닥을 샀어요. 네. 근데 외국인이 어제까지 제가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좀 저도 알면 가르쳐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추측이죠, 추측. 네, 추측인데 오늘 또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도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가장 유력해 보이는 그 나쁜 뉴스는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네. 뭐 이게 하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변종 바이러스 뭐 어제도 나오고 그제도 나오고 뭐 지난주에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뭐 색다를 게 있을까라고 하겠지만 이게 아마 조금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처럼 다시 셧다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작년과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요. 셧다운을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이제 뭐 그걸 잘 모르고 셧다운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사람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어요. 봉쇄라는 거에 대해서. 네. 봉쇄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 이미 정부가 부채를 너무 많이 늘렸어요. 지원하느라고. 여기서 더 부채를 늘릴 수 없고 그리고 작년에는 미국 금리가 1.5%였습니다. 지금 제로죠. 그럼 몇 마이너스를 가면 되지 않느냐? 아,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예. 작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봉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봉쇄하기 전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예. 왜 빠졌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연준이 금리를 갑자기 1.5%를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공포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연준이 1914년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100년 동안 금리를 1.5%로 갑자기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공황 때도 안 그랬고요.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1.5%를 0.5%, 1%한 번에 내려버렸잖아요. 이 시장에서 공포감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빠진 겁니다.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변종이 자꾸 나오는데 오늘 브라질 P1 변종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발생한 2종 변종이 나왔어요. 예, 바이러스의 꼬리 부분이 나뉘어지는 거죠.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것 때문에 확산이 빨라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지금 나온 백신들한테 이게 저항이 있는지 그걸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가만히 보면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 캐나다도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독일도 오늘 확진자 수가 최고치로 늘어났거든요. 예. 오늘 지금 유럽의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있어요. 독일하고 특히 프랑스 쪽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이게 원인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변종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봉쇄는 하지 않겠지만, 한번 겪었잖아요, 우리가. 예. 코로나 때문에 급락했다, 폭락했다, 봉쇄했다. 이걸 겪었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하셨지만 봉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려하는 거죠. 네. 두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정부에서 아마 연준이 지금 금리가 제로기 때문에 쓸 정책이 없고 정부는 빚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더 이상 해주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 공포감을 많이 줄이려고 할 거예요. 뉴스를 통제하겠죠. 네. 언론의 자유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언론을 많이 통제할 겁니다. 정부에서. 공포감, 가짜 뉴스 이런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 통제를 하게 될 건데 그렇게 해서 공포감을 줄이겠지만 쇼크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가장 두려운 문제인데 최근 들어서 그게 조금 분위기가 조금 그런 것 같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갑자기 차익 실현할 분위기가 아닌데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는 이런 문제가 조금씩 커지고 있지 않은가. 예.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공매도 때문에 뭐 이렇게 빠졌다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라면 작게 빠지는데요. 이 변종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면 크게 빠질 수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거를 매수 타이밍으로 잘 잡아야겠죠. 매수 타이밍입니다. 매수 타이밍. 바이러스 문제가 역사적으로 나왔을 때 백신이 이렇게 빨리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백신이 한 개도 아니고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백신이. 예. 백신이 있으면 변종이 되면 또 바꾸면 또 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지금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이 탄소 배출 상위 9개의 업종에 대해서 대출 축소를 권유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철강, 시멘트, 석탄발전, 석유화학, 그리고 운수장비, 정유, 섬유, 도금, 금속입니다. 이 업종에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 업종들에 나간 대출금이 411조 정도 된다는데 단계적으로 줄이라고 한국은행이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줄이지는 않겠죠. 근데 그러면 이 회사들은 이제 대출을 연장을 못 하잖아요. 연장을 못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자금 조달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다른 초과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들이 이런 오명을 쓰고 대출을 금지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탄소 배출을 줄일 필요가 있겠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다가 또 돈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또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회사들은 실적이 안 좋아지겠죠. 예,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이런 노력을 하고 그리고 원활하게 잘 된다 그러면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갑자기 대출을 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이들 업종에 관련된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나 아니면은 자금 조달하는데 이자가 올라갔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가 DDR5 모듈 개발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DDR5가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좋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2편 다운받는데 1초인가요? 지난번에 한 편 다운받는데 1초였나요? 네. 계속 속도가 빨라지죠. 기술이 자꾸 발전하는 건데요. 이게 뭐 저전력이기 때문에 이게 전기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전기 비용을 줄일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재 그 만들고 있는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쓰면 되겠죠. 네, 500기가 대용량으로 만든 제품이니까. 네. 쓰면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은 과연 이거를 전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바꿔야 될까요?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바꾸는 교체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게 전기 비용을 상쇄할 건지 그건 모르거든요. 근데 계산해 보겠죠, 물론. 해보지만 아주 노후화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새 제품이 나오면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지금 나온다 해가지고 바로 교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새로 개발됐다 해가지고 어우 세계 최고 기술 나왔구나 매수해야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시장에 잠식해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봐야 되고요. 최근에 디램 가격이 한 달 내에 이렇게 올랐다가요.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네. 안 좋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런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투자 기회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유럽과 중국의 투자 협정 논의 중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권 문제로 유럽이 제재하니까 중국도 제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 말에 투자 협정을 이 두 나라가 합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유럽은 27개국이 이 협정을 비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겠다라는 거죠. 예. 너무 강한 제재가 들어왔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도저히 이거는 허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과 유럽의 관계가 많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이게 경제에 조금 미치는 영향이 조금 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뭐,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이제 뭐, 중국에다가 뭐 제재를 가하고 뭐 퇴출시키고 뭐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겠지만 유럽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유럽이 크게 이렇게 관여를 안 하다가 인권 문제에 갑자기 관여를 했는데 중국의 반응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 거죠. 네. 앞으로 뉴스를 볼 때 유럽과 중국의 관계, 이 투자 협정 중단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가 너무 기분 나쁠 정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 대해서 또 안내 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